안녕하세요. 헬스 디렉터 장영 박사입니다. 오늘의 네 번째 질문입니다. 혈액은 왜 더러워질까요? 지난 강의 때는 혈액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은 혈액이 왜 더러워지는지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강물이 더러워졌습니다. 그러면 강만 청소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왜 더러워졌는지를 먼저 찾아야 합니다. 혈액도 똑같습니다. 강물이 더러워졌다면 그러면 강만 청소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왜 더러워졌는지 근본 원인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혈액은 원래 깨끗합니다. 몸은 매일 혈액을 깨끗하게 만들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혈액은 깨끗하죠. 몸은 스스로 혈액을 오염시키지 않습니다.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려고 하죠. 그러면 왜 혈액을 더럽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혈액을 더럽히는 독소의 정체는 바로 유해화학 물질입니다. 물론 다른 것들도 있지만 상당 부분 유해화학 물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독소라고 규정을 할 때 이 독소의 대부분은 음식을 통해서 들어오죠. 이 음식이 소화 과정을 통해서 소장 대장을 경유하는데 이 대장이 제일 음식물 찌꺼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들어오는 독들이 많아서 편의상 대장독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또 호흡으로 들어오는 게 있죠. 우리 코로 숨 쉬고 코로 들어오는 독이 있습니다. 또 어디로 들어올까요? 바로 피부로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음식독 정도만 생각하죠. 또는 호흡독 정도, 피부독은 별로 생각하지 못합니다. 오늘은 총체적으로 어떤 형태, 어떤 유입 경로를 통해서 우리 피가 탁해지는지를 전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음식은 물론 잘못된 음식, 또 가공 음식, 패스트푸드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육식이나 유제품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안 좋아질 수 있겠죠. 또 먹은 음식이 소화 과정을 통해서 소장 대장을 통해서 흡수가 되죠. 근데 소장 대장에 점막이 이렇게 구멍이 나 있다면 그 구멍 사이로 안 좋은 물질들이 들어오죠. 그리고 혈액의 90% 이상이 물이죠. 우리 인체의 70% 이상이 물이고, 그러면 물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오염된 물, 또 생수, 여러분들 페트병, 플라스틱 뭐 많이 논란이 있죠. 미세 플라스틱. 또 정수기 필터의 그 특성에 의해서 또 안 좋은 물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안 좋은 것들을 다 못 걸러줄 수 있기 때문에 정수기 또 수돗물 여러분들 뭐 염소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하수관 오염, 상수관 오염 때문에 또 물에 문제가 생길 수 있죠. 또 호흡독 쪽으로는 우리가 호흡을 할 때 입호흡을 합니까? 코호흡을 합니까? 혈액에 산소가 중요한 거 아시죠? 그래서 호흡을 통해서 산소가 유입이 되는데 원래 이 산소는 폐를 통해서 호흡하게 되어 있죠. 코를 통해서 호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먼지도 걸러지고 또 온도도 맞춰주고 습도도 맞춰주는데 입으로 호흡하면 그런 것들이 안 되고 또 오염된 공기를 마실 수밖에 없죠. 그래서 또 공기가 실내 공기나 뭐 또 주변 공기가 오염이 되면 또 우리가 공기 오염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안 좋은 공기를 마시면 당연히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뭐 호흡과 관련해서 또 이 스트레스, 이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힘들죠. 그런 스트레스를 또 뭐 이 호흡과 연관시켜서 생각을 한다면 좋은 호흡을 할 수 있으면 또 스트레스를 많이 줄일 수 있는데요. 하여튼 그 스트레스 때문에 또 이런 독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가스레인지를 쓴다거나 또 냄비에 코팅 프라이팬을 쓴다거나
뭐 또 알루미늄, 그 냄비 같은 것들을 쓰다 보면 거기서 안 좋은 화학물질 같은 것들이 이렇게 노출될 수 있고 또 음식물에 또 이렇게 어, 유입이 돼서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광의로 이제 호흡독이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피부로 들어오는 독이 어떤 게 있을까 보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세제, 목욕용, 화장품 이런 것들을 많이 쓰죠. 그게 이제 환경 호르몬 물질들이 많이 있는데 합성계면활성제 같은 것들이 많이 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기 때문에 합성계면활성제를 많이 쓰는데 이 천연계면활성제는 이제 원가가 비싸기 때문에 잘 안 쓰고 또 석유에서 나오는 합성계면활성제를 많이 쓰죠. 그러다 보면 이제 여러 가지 환경 호르몬 물질들이 노출이 되고 세제, 목욕, 화장품에 들어가 있는 그런 것들이 피부에 유입이 되면서 이제 문제가 되죠. 그래서 저급한 화장품 같은 거, 화장품은 특별히 따로 놓은 이유는 우리가 24시간 화장품들을 여자분들은 바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항상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피부에 바르면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안으로 들어오죠. 혈액으로 들어가고 림프로 들어가고 혈액의 한 10%, 림프로 한 90%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환경 호르몬 물질들이 들어가 있는 세제모공 화장품 이런 것들을 잘못 쓰면 피부가 탁해지겠죠. 그리고 이제 뭐 많이들 아시지만 술, 담배, 또 약물 같은 것들 과다하게 남용을 하면 당연히 피를 탁하게 하겠죠. 이런 것들이 피를 탁하게 하는 것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우리가 먹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 혈액이 탁해졌을 때 원인이 뭔지를 좀 이렇게 규명하고 그 원인을 없애주는 게 중요하겠죠. 그 외에 이제 독소가 있다면 뭐 활성산소, 뭐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들로 인해서 생긴 활성산소, 또 완전 연소되지 않고 또 불완전 연소되면서 이제 생기는 활성산소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뭐 특별히 음식을 거론한다면 GMO 식품 같은 것들 많이 먹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는 GMO 수입국 전 세계 1위죠. 그래서 그걸로 식탁 위에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유제품 육류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또 가공식품 이런 것들이 피를 탁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이제 다루는 게 제가 운영하는 오픈 건강 교실이에요. 보면 그 시크릿 건강 핸드북을 교재로 해서 1강부터 10강까지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그 음식도, 대장도, 또 호흡도, 또 경피도 이것을 주제별로 묶어서 1강부터 10강까지 저런 챕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게 이제 독소에 대한 부분들 어떤 식으로 우리 몸에 들어올 수 있는지, 우리 피를 탁하게 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쭉 전체적으로 정리해 놓은 책입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우리 몸속에 들어오는 독소를 차단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안에 들어온 독소는 해독하는 게 중요하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배우는 것이 이제 이 과정에서 배웁니다. 그래서 책에 대한 내용들 토대로 이제 이런 건강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이 독소가 들어오면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소화 과정을 통해서 위, 소장, 대장을 통해서 혈액이 만들어지죠. 음식을 섭취하면 그게 소화 과정을 통해서 잘게 부서져서 우리 몸속에 들어오죠. 이게 좋은 물질만 들어와야 되는데 유해 화학 물질까지 들어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게 들어오면 일단 간에서 해독을 하겠죠. 그리고 신장에서 또 해독을 하겠죠. 간에서 지용성, 독성 같은 것들을 수용성으로 바꿔주고 또 이제 물에 타서 신장으로 보내주면 신장에서 이제 걸러내죠. 해독을 하는 과정들이죠. 해독을 하면 그 피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폐로 가죠. 그래서 폐에서 산소를 머금어요. 깨끗한 산소를 머금은 피를 심장으로 보냅니다. 그럼 심장에서 펌프질을 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피를 보내겠죠. 그래서 전신적으로 세포에
영양소를 공급하고 또 노폐물은 회수해서 또 비장으로 들어옵니다. 그럼 이제 비장에서 다시 혈구들을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이런 것들을 다시 정리를 해서 회선 것들은 다 정리시키고 생생한 것들 중심으로 그리고 노후된 것들은 다시 이제 만들어내는 과정들이 비장에서 이제 이루어지고 부족한 혈구는 골수의 명령을 내려서 다시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래서 이제 왼쪽에는 혈액 생성 과정이고 오른쪽은 광의로 혈액 해독 과정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 우리 몸에 독소가 들어오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특히 이제 오른쪽의 해독 과정을 통해서 피가 깨끗해지는 거죠. 요거는 이제 BSPS라는 제 전자책에 나온 내용들을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저런 해독 과정을 거치는데 왜 우리 몸속에 청소가 잘 안 되는가?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일단 몸속 쓰레기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우리가 해독을 하는데 해독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또 청소하는 속도보다 버리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소의 효율을 높여줘야 되는데 그게 못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몸이 힘들고 몸에 힘든 신호가 나타나죠. 피로감, 만성피로, 또 부종 붓거나 또 변비가 있거나 여러 가지 증상들을 보내는 게 바로 청소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보내는 시그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생각해 볼 것은 일단 몸속 독소 유입을 줄이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 생각나십니까? 두 번째는 독소 처리를 그러면 잘 하려면 이왕 들어와 있는 독소는 잘 처리해서 빼줘야죠. 오장육부가 어떤 상태가 돼야 되는가? 어떻게 작동해야 되는가? 세 번째는 내 몸속 해독 기능은 오늘도 원활하게 작동하고 있는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의 핵심 정리합니다. 첫째, 혈액은 세 가지 독소 유입 창구로 더러워집니다. 대장도, 음식독으로 대변되는 대장독, 호흡독, 경피독입니다. 두 번째는 더러워진 혈액은 몸을 병들게 합니다. 세포가 병드니까 몸이 병들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몸은 혈액을 정화하기 위해서 오장육부가 서로 협력합니다. 어떤 특정 장부만 혈액을 정화시키는 게 아니라 오장육부가 전체적으로 협력해서 작업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기 바랍니다. 다음 강의는 시즌 1 몸은 어떻게 움직이는가 중에서 5번째 주제 몸은 어떻게 스스로 회복할까요? 오늘 피가 탁해지면서 혈액이 더러워지면서 여러 가지 자정작용에 문제가 생기는데 그러면 어떻게 스스로 회복할 거에 대한 주제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건강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